네, 정치여담야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석, 윤소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에 열흘 만인데요. 자, 정화석 논술위원, 일단 오전 재판이 종료가 됐고 오후 2시 15분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후 재판이 재개되는데, 자, 오전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네. 됐죠. 9시 58분쯤 해서 아마 입정한 걸로 알려지고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서 언론의 이 재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검사가 이제 공소유지를 이제 쭉하니 이제 낭독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 공판을 보면은 아마 거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저런 부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윤곽근 변호사,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봤던 분이죠. 이 부분이 먼저 나와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의 헌법재판소에서 당시는 이제 현 대통령이었죠. 네.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몇 시간 만에,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적을 즉각 수용까지 했는데, 이걸 갖고 왜 내란이라고 구성하는지 참 법리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 이 부분 또한 이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을 했습니다. 12시쯤 해서 일단 휴정에 들어갔고요. 2시 15분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아마 지금쯤 이제 시작이 될 것 같네요. 조금 있다가. 네. 오늘은 오후에는 아마도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2명이 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이제 분명히 얘기했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그다음에 김영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 이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님,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쭉 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다시 되풀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헌재에서의 당시 피청구인 자격으로 나와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했던 건 사실은 형사재판도 계속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계엄을 내가 한 것이지만 이건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혐의를 씌워서 기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지금 재판이 이제 첫 공판이 사실상 열린 건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 검찰로 넘겨져서도 사실 조사다운 조사는 한 번도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조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를 부인하면 관련자들의 검찰 조서나 증인들을 계속 소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장에 나와서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맞는지를 재판장이 물어봐야 되는 절차를 지금 계속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과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수많은 이 개헌과 관련된 증인들을 계속 증인으로 소환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아마 형사재판으로서 이게 시작이 간단치는 않아 보이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은 일관되게 개헌은 내 비상권한이고 정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로 기소하는 건 부당하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복귀한 의원께서는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참 답답한 대통령이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니 하면서 혀를 끌끌 찰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들의 주장을 모두 다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답게 저는 이런 선의로 계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처 살피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지요. 그게 하루를 했든 3년을 했든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잡범 수준처럼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2시간짜리 평화로운 내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또 이런 말을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우리 대통령의 수준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됐겠구나. 정말 안타깝고 한심하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계속해서 자아내게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호승 노수련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과정 그리고 또 이 재판정에서 모습 여기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출석 과정을 국민들이 볼 수 없었던 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 법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못 본 거죠. 네. 이거는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전직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본 적이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 97년에 뭐 네. 저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그다음에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18년, 1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다 지상 출입구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사 방호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파면된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 무슨 이 소요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청사에 그다음에 이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을 끼칠 이유가 이 우려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됐는데 대법원이 이 만든 규칙은 그거예요.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법정에서의 모습도 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죠. 재판부의 설명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언론사 2곳 정도가 촬영 신청을 요청을 했는데 네. 그게 너무 임박하게 들어와 가지고 이 피의자 측의 의견을 들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일단은 그거를 기각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뭐 들어오면 그때 다시 이제 피의자 쪽의 이 얘기를 들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규칙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 그러니까 1997년이죠. 그때 전노 재판에서는 이른바 네. 전노 재판에서는 90초간 동영상 촬영이 허용이 됐고요. 재판정 내부가. 그다음에 2017년, 2019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재판정 내부에 사진 촬영 취재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네, 자, 형사 재판을 앞서 받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서 촬영을 허가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재판부 비공개 결정을 두고 김규식 실장님, 네. 전례가 없는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 정하석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과거에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경우는 지금 계속 촬영이 되거나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공익적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촬영을 허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비한다면 굉장히 특혜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과거까지의 전례로 따지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장에 서는 그 모습 자체가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촬영을 허용했던 것인데 이번에 이 담당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걸 불허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만 오늘 입장 나온 것처럼 지금 설명하는 바로는 절차상 좀 촉박해서 그랬다는 거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또 언론사 등등 해서 다음 재판에 이 촬영 신청을 허용하면 아마도 절차에 따라서 좀 다시 입장을 바꿔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갖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 일단 지규현 부장판사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판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그래요.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아니 검찰에서 항고할 줄 알았지 안 할 줄 알았나?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 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거를 비공개를 하는 것도 지기현 판사의 정치적 지향이 분명한 거 아니냐. 혹시 지금 우리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 반대로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회 지도층도 마찬가지인데 판사들도 일부 나눠져 있는 것 아닌가. 그 가운데서 지기현 판사는 매우 노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적인 판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말입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가 다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만 불허한다? 비공개한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중에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일부 빼고는 다들 저 판사가 왜 저러지? 저러다가 아마 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 때릴 수도 있겠네? 이런 정도의 걱정을 하게 하는 정도의 어떤 치우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 재판이라도 입장 번복을 하면 그나마 국민들 걱정을 좀 덜 끼칠 텐데 이것을 고수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자 다음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지난 금요일에 복귀했죠. 복귀했을 당시의 발언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빨리 뵙고 싶어서 일찍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괜찮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 화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3년 하나 5년 하나 그게 그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마치 이제 관저를 떠나 나와서 퇴거하는 모습 자체가 임기를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성공적으로 퇴임하는 대통령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환호하고 웃는 모습에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세상을 편하게 사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환호에 둘러싸여서 본인의 어떤 동굴 속에서 갇혀 있으면 이기고 돌아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 엄정하게 보면 중간에 탄핵 당해서 파면돼서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을 넘어서서 3년 하나 5년 하나 뭐 그게 그거다. 5년이라는 그 무거운 5년의 그 헌법 수호 책임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선출해졌는데 5년을 못 채우고 파면돼서 사실 쫓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년 하나 5년 하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당혹스러워서 저게 사실일까 했는데 정말 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뭐 지지자들 뭐 기죽지 말라고 했을 수 있을 이야기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정말 제가 이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소속 사람으로서 저런 대통령이 계속 우리 당에 영향력을 끼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 계속 경선 과정에 일정한 호불호를 가릴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낸다. 이러면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답이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김의식 실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복귀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사리가 좀 밝으신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의 주류로 활동하시면 이런 정도의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기고 들어왔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는 그래 맞아요 이기고 들어왔어라고 박수 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3년 하나 5년 하나 그래 대통령 했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라고 자랑질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공당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출당시켜야죠. 이런 부적절한 말을 하고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해를 입히고 국민의힘에 해를 입힌 이 당원 출당시켜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윤심에 엎혀서 대통령 출마할까? 이런 사람들과 이런 집단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얼른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정화순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관저에서 나오면서 관저 앞에 있던 지지자들, 특히 이 젊은이들, 이른바 학교 점퍼, 이른바 과잠을 입은 학생들하고 이제 포옹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이 장면은 좀 연출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 관저 이제 정문 앞에서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렸잖아요. 차에서 내리고서 이제 이 앞에 쭉 도열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껴안고 악수하고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편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과잠 이게 사실은 방송에서는 과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학교 점퍼죠. 학교 이름이 크게 새겨진. 그 청년들이 원래 이
반탄 집회, 그러니까 네.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서 이제 그 이 목소리를 높였던 그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게 한 40여 개 대학의 그 연대라네요. 자유대학이라는 그 이제 연대 그룹이 있는데 이쪽에서 나와서 이제 그 이 윤 전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그 한 1시간 반 전부터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네.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 관계자 요청으로 오게 됐고 앞쪽에 배치를 해준다고 해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다. 결국 그 당시 그림을 보면은 맨 앞줄, 그러니까 그 경호 라인보다 앞쪽에 저 일명 과잠을 입은 학생들이 저렇게 도열을 하고 있었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당시 경호처하고 이미 사전 협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경호처는 저곳에, 그러니까 경호 라인 앞에 과잠을 입은 청년들을 배치를 했을까? 그리고 대통령은 저기서 내려서 저들을 일일이 포옹하면서 한남동 관저를 떠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해석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김근식 뭐 실장님, 복귀영 의원님 다 계시지만 아마도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복귀영 의원님,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관저를 떠나기 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로 해석하십니까?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대통령이 아닌 배우 마쿠 실세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 아까 저 젊은 청년들과 포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 세력과 손잡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정말 저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도 참 안타깝지만, 저런 것을 연출을 하고 그리고 저 연출에 함께 하고 있는 저 경호처 직원들 그날까지도 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 지금 당장은 본인들이 마치 뭔가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만약 저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저 대통령을 담고 있는 그 정당이 후보를 낼 텐데 그 정당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정당인 김근식 실장님, 자 바로 50일 뒤면 이제 대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계속 메시지를 내는 이런 행위 자체가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정말 저희로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 일각에서 우리 당이 그래도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석고대죄하고 정말 다시 태어나서 좋은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그래도 기대를 갖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에 근거한 우리 당의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상쇄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높아요.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식의 자기 동굴에 갇혀서 지지자들의 울타리에 포박당해서 정말 세상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내고 계속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저 극단적 비호감도를 당에서 절연시켜내는 것, 분리해내는 것.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차라리 신당을 참가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리고 대통령의 윤심에 호소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나가서 탈당해서 당을 차렸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대선 후보를 내서 좀 대선을 치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메시지를 계속 내버리면요, 정말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또 재현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님 지금 이제 댁에서 혹시 이 뉴스 브리핑을 보고 계시면 제 말씀 꼭 듣고 꼭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